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오후 6시에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합니다. 자, 대선 후에 19일 만이고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으로는 가장 늦은 셈입니다. 자, 이번 회동이 과연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밖의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내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첫 만남을 갖습니다. 먼저 그동안 거의 기싸움처럼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 오갔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민주국가에서 국가와 정부는 다르죠. 정부는 교체되지만 이제 국가는 안정되게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교체할 때 상호 협력과 존중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싸움이 나서 국가의 연속성까지 악영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존중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한 건 아니지만 바로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 무슨 바터론 같은 묶어서, 비슷한 사면 예. 바터론 같은 게 나오고 이건 사면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는 인사권 문제가 또 튀어나왔어요. 이도 역시 예. 대통령 고유 권한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용산 이전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인 외교안보를 또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존중해가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나왔으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예. 이게 그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청와대 쪽으로 협의를 한 자국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정권을 이제 가져가면서 좀 급하게 나간 거죠. 예. 그 바람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아직 5월 10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자기 핵심적인 권한들을 갖다가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졌던 거. 계속 16일 날 갑자기 만나기로 했다가 깨지고 19일 만에 만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가장 좋은 관계는 한 2, 3일 만에 만나서 차 한잔하고 예.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협의라고 자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그 모범적이었던 대통령직 인수 과정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두 분 아니었습니까? 두 분이 워낙 오래 친하기도 했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자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한번 꼬이니까 잘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먼저 푸른 거죠. 25일 날. 자, 어떤 것도 없이 만나자라고 풀었고 당선인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내야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제가 다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빠르게 성사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이 이렇게까지 19일까지 길게 끌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둘 중에 한쪽이라도 좀 통 크게 받아줬으면 이런 만남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참 국민 여러분들 보기에 참 죄송스럽고 국민 여러분들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분명하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나 민주당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 관계자들 모두에게 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 예.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질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선 불복을 선동해가지고 의사당을 점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어떻든 대통령 국민의 뜻이 불과 0.73%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권력을 연다라는 이런 것으로 국민의 뜻이 모여졌다고 한다면 인사권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기조에서 판단하는 게 맞고 반대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쪽의 문제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무슨 점령군인이 아니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권력을 이양받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임자에 대한 사전적인 그 협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두 쪽 다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꾸만 심지어는 무슨 뭐 집무실 이전 문제 가지고 뭐 집주인이 비워주고 나중에 고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공화국에서 집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주인은 국민인 거고요.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헌법 1조 2항에 나와 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진짜 좀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지위를 얻으신 분들이 이 헌법적 정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존중 그런 속에서 기본적으로 좀 그 합리적이고 상호를 배려하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첨예한 부분이었다라고 보도가 됐던 감사위원 제청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말하면서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만남이 성사됐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제 내일 저녁 6시에 만찬을 한다면 거기서는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발표했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전 감사위원 문제는 이걸 보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참담했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감사위원,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 그리고 검찰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전 정권 친한 인사냐 이후 정권 친한 인사냐 이런 논쟁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예. 이게 사실은 현재 감사원장이 던지고 출마한 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고요. 예. 자, 어떤 의제가 올라가느냐? 뭐 다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감사위원 문제도 감사원이 재청권 가지고 조금 중재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고 네. 용산 이전 문제도 이전은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대한 국가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덜 주면서 현직 대통령이 협조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문제가 있는데 사면이요. 참 이명박 대통령 문제는 초반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이게 국민 통합으로 얘기가 돼서 대통령 결재 이렇게 프레임이 짜졌어야 되는데 네. 처음에 튀어나올 때 무슨 김경수 지사와 이명박 대통령을 무슨 바통하는 형태처럼 돼버렸어요.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예, 언급했죠.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정말 받기 힘들 거거든요. 음. 따라서 모든 의제가 올라올 텐데 네. 그 의제들이 뭐 그냥 무슨 사람들처럼 너 하나 받거나 이런 건 아닐 테고 큰 틀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동의해주고 예. 그 윤석열 당선자도 거기서 어떤 큰 틀에서 이런저런 통합 문제를 얘기하면 대통령이 통합 문제를 뭐 동의해주고 네. 용산 이전 문제를 얘기를 하면 뭐 어느 정도 동의해주고 이런 형태로 하면서 모든 의제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세부 내용은 아니지만 예. 방향 정도가 잡히는 수준은 돼야 될 겁니다. 그 19일 만에 만났는데 그 방향조차 안 잡히고 또 터진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저 정태근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초반에 그 회동이 약속 잡혔다가 오찬 회동이었죠. 근데 12시 만나기로 했는데 4시간 전에 8시에 전격 취소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나면 내일 만나면 시간이 좀 더 긴 시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지금 청와대로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당선인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뭐 청와대 쪽이나 뭐 민주당에서도 청와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청와대에 좀 있다가 기간을 두고 옮기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인데 당선인이 내일 회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마음이 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나올 거라고 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만찬으로 잡혔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오찬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반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배석자가 있다라는 것은 얘기 나온 부분들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의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몇 가지 현안들은 얘기를 하겠다는 뜻인 거고 예.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좀 그 좋은 와인이라도 하나 좀 챙겨가지고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드렸으면 사실은 지금 제일 마음이 쓰린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고 예. 지금 또 정권 이양기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안 좋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또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당선인이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배려를 하는 이런 예.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까지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집무실 문제, 인사권 추경 문제 등등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사권의 핵심이었던 감사위원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집무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그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하지만 어차피 이것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예비비는 지출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한 일반 예비비가 한 1조 한 8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텐데 어떻든 여러 가지 몇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 당연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5월 1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지 말고 어떻든 최대한 빨리 이전을 하겠습니다만 5월 10일 날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워크숍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시해야 될 것은 실용주의고 국민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을 국민들이 저는 반대하지 않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아요. 예. 다만 우려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우려점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해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든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좀 당길 수 있는 것이 예.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추경 문제는 좀 사실은 참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고 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은 약속한 상황이고 또 민주당도 이미 선거를 앞두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왜 미묘한 문제냐면 예.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역대 최고로 4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추경 편성을 하면 세출 조정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50조 원 내면 450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까 지난번에도 추경 편성할 때 늘린다 하다가 못 늘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오히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새로 뽑힌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을 하고 싶어해요. 네. 지방선거가 믿는데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안 한다고 하면 그 규책사유가 민주당에 가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보다 예. 어떻든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고 제가 이거 민주당 지도부 만나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라는 선에서 해결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해줘야죠. 해서 저는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할 때 그 당시에 김대중 당선인이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월 10일 날 취임식 때 정지 대통령 한다고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속방돼서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예. 통 크게 그리고 또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면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예. 이게 잘못 꼬였고 또 하나는 또 이 모든 것이 선거를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 그러면 김용수 차랑 함께 사면을 했다. 그 비판이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뭐 그 거래를 했다고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이 또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사면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예. 어려워야 한다고 보고 뭐 사면 저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8월 달에 해도 되고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차기 정부의 초대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하마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직 정해지지 못했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뭐 오배수로 추천해서 지금 뭐 검증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초대 총리로 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만약에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다면 인수위원장직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안철수 위원장의 총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인수위원도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도 아니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원칙이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협치와 국민 통합이에요. 거기에 가장 맞는 선택이 뭔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한 그 보수 신문에서 이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를 유임시킨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협치와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당선인에 참모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건의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김부겸 총리를 유임시키시고 그냥 혼자만 유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청권의 한 3분의 1 정도는 실질적으로 부여하셔라.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든 뭐 꼭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아니라도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셔라.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건 협치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김부겸 총리 한 사람만 달랑 유임시키는 것, 이거는 사실은 김부겸 총리도 받을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 크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예. 지금 이제 호남 총리를 쓰는 게 마치 국민 통합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나오는 게 뭐 한덕수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박지선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려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한 뭔가 견제 심리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그 안철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했던 분이 그 최진석 교수잖아요. 네. 그분이 한평분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전까지 거론된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새로운 얼굴이고.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사람을 발탁할 때 뭔가 좀 새로워지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통합을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그 당선인 주변에서 오늘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총리 후보군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선인 주변에서 자꾸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가지고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그것도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예. 어떻든 후보 그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 이번에는 아니다 싶으면 사실은 총리 지명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왜 측근들이 나서서 계속 군부를 떼고 앉아 있냔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당선인한테 부담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저는 배제하는 것도 안 맞지만 예. 지금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걸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에도 이제 다른 후보군들에 대한 함한평이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총리에 대해서? 우선 뭐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직행한 전례가 없죠. 예. 왜 전례가 없냐면 항상 그래서 그래요. 그런가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직행하는 거 자체에 총리는 정치적 직위 네. 이자 또 이 행정부를 통할하는 직위라서 능력이나 또는 그 말씀하신 국민통합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 모든 거는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워낙 본인이 도덕적이라고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라도 걸리면 굉장히 이게 타격이 크거든요. 예. 그런 위험을 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에 올린다? 그러면 또 올리면은 이 당 지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당의 세력 관계가 굉장히 낮은데 여기 이게 또 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합당 과정에서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자꾸 안 된다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어차피 국무총리의 지명이라는 거는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선자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는 뭐 그냥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땐 쉽지는 않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꾸 그거를 떠드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근데 한 말씀만 좀 정정해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때 김용준 그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이 됐죠. 지명이 됐다가 이제 본인과 관련된 그 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는 일이 있었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총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총리라는 자리가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태 역대 총리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리가 차기로 간다거나 또한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거나 이런 적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해창 총리가 실제로 법에 나와 있는 총리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쫓겨나게 됐고 또 한 가지가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 이해찬 총리한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고 해서 실제로 책임 총리에 준해가지고 권한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리 자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그리고 앞으로 취임한 다음에 대통령이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사인하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한테 실제로 제청권 주겠다 하는 정도로 가야 총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고 모든 걸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는데 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국회 가서 혼나기만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예.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실제로 법에 보장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누구를 지명하는 것 문제보다도. 민주당의 박홍근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김기현 원내대표 다음 달 말까지 임기인데 그걸 좀 단축해서 빨리 원내대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민주당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뽑히고 나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도 속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언론 개혁도 속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또 앞다 있으니까 당내에서 이게 너무 급하게 하면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했어야 될 숙제를 못했다가 지금 이제 급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여태까지 4년 동안 못한 건 그만큼 저항이 셌기 때문이에요. 저항이 셌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 시기 내에 끝내겠다라고 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면 좋겠죠. 하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건 조정 걸고 필리버스터 하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언론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론들 아시잖아요.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엄청난데 더 엄청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6월 선거를 앞두고 전부 이런 모습을 정면 충돌하는 모습, 그 입법권을 가진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막 몸으로 저항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안고 6월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미 했어야 되는 숙제를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합리적으로 보면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그래도 뭐 한 달 반 안에 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강행하려는 느낌도 있던데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래주면 고맙죠. 아, 차라리 그게 예. 아마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지방 정부도 완전히 이제는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가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감사위원 문제가 크게 부각됐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번에 지금 이제 어저께 그 뭐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뭐 김남국 뭐 최광욱 이런 분들이 공동 발의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부인하고 장모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지금 예. 발의가 됐어요 이미 국회 의사 등록에 됐어요. 이미 그건 다 수사해 왔던 사안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는 자신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대장동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이거 아마 출시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그 관심이 모아졌던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내일 저녁
6시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